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슈퍼매치 제7회 천태삼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 대항전 2회전 중계를 시작합니다. 이희정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1회전 중국과의 대결에서 1대2로 패하면서 2연패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대결 내용도 좀 아쉬웠고요. 결과도 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김채영 그 사단이 리어 5단에게 마지막에 승리를 해서 좀 위안이 됐고요. 최정 구단과 오유진 선수는 좀 내용이 좀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그 패배를 거울 삼아서 오늘 2회전 잘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일본 선수들도 타이틀 홀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재미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7회 천태삼배 세계 여자바둑 단체 대항전 중국 기원과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1회전 중국과의 대결이었고요. 2회전 오늘 일본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마지막 날 경기 3회전은 대만과 대국을 펼치겠습니다. 우승 상금 30만 위안, 준우승 상금 15만 위안이 주어집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중국 룰을 적용해서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출전 선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각 3명이 출전을 합니다. 네, 단체전이고요. 풀리그로 진행이 됩니다. 각 지명끼리 맞대결을 펼칩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승부. 자, 오늘은 일본과의 대결입니다. 네, 역대 우승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아주 기분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 작년까지요. 한국 3번의 우승, 중국 3번의 우승 서로 나눠 가졌는데요. 올해 우승하는 팀이 좀 한 발 앞서 나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어제 1회전에서 중국이 이겼기 때문에 중국의 우승 전망이 조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팀 이 랭킹 순으로 최강의 드림팀으로 꾸려졌고요.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한국과 중국은 랭킹 순이라면 일본은 타이틀 홀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멤버는요. 한국도 드림팀이고요. 중국도 정말 최강의 전력이 네. 나왔고요. 일본도 지금 시에민 6단, 후지사와 리나 4단, 우에노 아사미 2단 이 세 선수가 모두 타이틀을 그 3대 타이틀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최강의 전력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대만 팀이 일본 팀한테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네. 그 요인이 그 양쯔젠 지금 2단이죠. 이 선수가 어린 선수인데 어제 그 후지사와 리나 4단을 이기면서 대만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수많은 강자들이 네. 즐비되어 있는 또 대만 팀입니다. 자, 1회전 결과입니다. 자, 한국은 중국팀에게 패배를 했고요. 자, 대만은 일본에게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만 팀의 전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중국과의 대결도 기대해 봅니다. 자, 1일차 경기, 2일차 경기, 3일차 경기까지 대진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과의 대결, 자, 중국과 대만이 맞붙고요. 자, 마지막 날 경기는 대만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대결입니다. 네. 최종 구단과 시에민 6단의 대결이고요. 시에민 6단도 정말 그 일본 오랫동안 여류 랭킹을 고수했던 기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양강 체제의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네. 살짝 밀렸다가 작년에 또 타이틀을 또 획득하면서 지금 양강 체제에 올해 그 우에노 아사미 선수까지 일본은 이 3명이 앞으로 그 1위 자리를 다투고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자, 2장전입니다. 오유진 5단과 후지사와 리나 3단의 대결이고요. 자, 98년생의 또 네. 라이벌 매치라고 할 수가 동갑내기 있겠어요. 기사고요. 네. 상대 전적에서는 좀 벌어져 있습니다. 오유진 5단이 5승 1패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강점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대결은 김채영 4단과 우에노 아사미 2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6년생, 2001년생의 기사이고요. 2011년, 2014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대결 재밌을 것 같죠? 김채영 사단은 올해 워낙 잘 나가고 있고요. 네. 특히 또 어제 리어 선수한테 상당히 바둑이 좋았는데 그래도 결국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계속 추격을 당하다가요. 우에노 아사미 2단도 어제 대만 선수한테 승리를 했고요. 두 선수 모두 기풍 자체가 상당히 좀 격렬하기 때문에 화끈한 전투 바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대결을 펼치는 3장 대결까지 아주 재미있는 매치가 성사가 되었는데요. 자, 시에민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또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참가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데요. 네네. 우에노 아사미 2단, 저희가 이 선수에게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일본에서도 혜성같이 나타난 기사입니다. 네. 2016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지금 입단 2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그 세이민 선수한테 여류 본인방전에서 승리하면서 타이틀을 뺏어왔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과 일본과의 대결도 만만치 않은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7회 천태선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 대항전 2회전 중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각 시간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1장 대결부터 보시겠습니다. 최정 9단과 시에민 6단의 대국입니다. 자, 흑백은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1장 선수가 흑을 쥐고요. 2장 선수가 백, 3장 선수가 흑을 쥐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처음에요. 그 오더를 각국에서 1, 2, 3번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지금 최정 구단은 그 한국의 1번 타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 1번으로 중국과 일본, 대만의 1번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죠. 본인의 순번이요. 자, 어제 중국과의 대결에서 패하고 선수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사실상의 결승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어제 네. 대결이요. 그래서 최정 구단도 내용상으로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초반 출발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반 이후에 저는 그 해설할 때 위즈잉 6단의 좀 운석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보면 볼수록 바둑이 또 만만치 않았고 그 승부처의 패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바둑은 위즈잉 6단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이 참 신기해요. 바둑 자체가. 어느 타이밍에 그 네. 흐름이 넘어갔는지 저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위즈잉 6단이 바둑이 좀 유리했고요. 그 패를 하는 과정에서 최정 구단이 팩감 좀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팩감을 그 자변에 사용하면서 승부는 좀 최정 구단이 나중에는 무기력하게 좀 물러난 감이 있습니다. 사실 대국자보다 이 옆에서 바둑을 보는 이 관전자가 더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캐치를 잘 못할 정도면은 위즈잉 선수의 장점이 정말 대단하군요. 균형 감각이 뛰어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력 자체가 네. 강하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대국이었습니다. 어제 내용은요. 네. 위즈잉 6단은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보니까 요즘에 공부를 좀 열심히 또 하는 것 같아요. 네.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요. 후반 마무리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최정 6단 하지만 바둑이란 게 승부란 게 항상 이길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패배 분명히 숙소로 들어가서 복귀를 해봤을 겁니다. 네. 패배한 것은 인정하고 복귀를 통한 그 반성의 시간을 갖고 다음 대국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어제 졌더라도 다음에 이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은 좀 평온하게 가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석이 하나 진행이 됐고요. 시에민 6단이 반대로 걸쳐갔습니다.
일본 여자 기사들도 인공지능의 그런 기풍에 많이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시에민 6단의 지금까지의 포석으로 봐서는 네.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요. 음, 저희가 많이 알던 네. 그런 정석 초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도 그 딥젠고를 통해서 네. 기사들과 많은 스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요즘엔 딥젠코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요즘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정말 많은 대국을 했습니다. 딥젠고와. 그것을 통해서 일본 기사들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음, 인공지능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뭐 딥젠고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더 강한 인공지능이 많잖아요. 네. 사실 한국과 중국은 이 원래 기풍 자체가 약간 실전적이기 때문에 네. 이 인공지능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일본 바둑은 인공지능 이런 바둑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네.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는요. 모양 자체도 상당히 좀 더 깔끔하게 두고요. 네. 한국과 중국이 훨씬 더 실전적이죠.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본은 더 충격이 있었을 텐데요. 받아들여야죠. 예. 네. 워낙 인공지능이 강하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모양을 중시하는 일본 바둑, 또 인공지능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실전적인 장점도 네,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CM인 6단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한데 오늘 바둑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민 6단의 그 기풍 자체는요, 원래 힘을 위주로 한 선이 굵은 바둑을 두는 기사입니다. 그 기풍 자체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정 구단은 원래 또 감각이 좋았고요. 네. 실리보다는 중앙을 좀 위주로 한 중앙 지향적인 바둑을 많이 둡니다. 중앙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고 감각이 좋기 때문에 정상급 기사로 보면 한국의 조한승 구단하고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이라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조한승 구단도 감각이 좋잖아요. 네. 그 대신에 최정 구단은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건 달라요. 초반 조한승 구단은 상당히 잘 둡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중앙을 바라보는 그 감각 자체에는 두 기사가 닮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칸 높게 협공을 했고요. 세민 6단이 정말 오랫동안 일본 바둑계 1인자를 고수하다가 혜성같이 등장한 후지사와 리나 선수한테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타이틀도 많이 뺏겼고요. 네. 근데 작년이죠. 작년에 다시 그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가지고 있던 여류 귀성전을 3대2로 가져오면서 타이틀을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타이틀 중에 하나인 본인방전을 올해 또 갑자기 나타난 우에노 아사미 선수한테 네. 0대2로 패하면서 또 타이틀을 하나 잃어서 지금은 이 세 선수가 타이틀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어요. 3대 기전이라고 불리는 여류 귀성, 여류 명인, 여류 본인방 이렇게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정말. 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기사들의 또 경쟁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또 후지사와 리나 선수를 막아내니까 또 다른 신예가 등장했습니다. 네, 그 세민 선수가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켰는데요. 네.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다는 것은 라이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라이벌이 없으면 1인자라도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세계 무대에서 세이민 6단이 활약을 못한 것이 라이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
자신을 견제할 기사가 없어서 네. 실력이 조금 정체된 거죠. 근데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나타났고요. 물론 세이민 선수가 지금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30인데요. 리나 선수도 있고 우에노 아사미 선수도 있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바둑 자체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알기 쉽게 된다면 3-3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3을 들어가는 지금의 작전 자체가 배석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백이 다음에 이 자리에 오면 좋은 자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신에 흑이 이곳으로 뻗어나가는 자리가 백이 여기 걸쳐 있잖아요. 다음에 붙이고 또 공격을 하는 자세가 훌륭하기 때문에요. 이 모양만 놓고 보면 흑이 좋습니다. 대신에 백도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큰 불만은 없고요. 네. 가장 간명한 정석이 되겠고요. 가장 간명한 정석이 그 상황에서 좋다라면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3-3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양걸침을 아래로 하는 것과 높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높게 한다면 붙여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지금 높게 둡니다. 그러면 흑도 3-3을 들어가서요. 백이 이렇게 맞고 손을 돌리거나 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여기를 맞게 되면 흑이 젖혀서요. 보통 많이 나오는 변화는 있고, 늘고, 끊고,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은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요. 흑은 이 변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이런 형태가 실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입니다. 여기서 백이 위로 붙이지 않고 귀 쪽으로 네. 붙이는 변화도 있는데요. 뒤로 붙이는 것도 있죠. 그건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난전이고요.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둘 때는요. 네. 백이 두 칸 높은 것보다는 아래에 있을 때가 여기를 들여다보는 자세가 좀 편하기 때문에 전투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네.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백이 두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전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높게 있을 때는 귀로 붙이는 것보다 이 위로 붙이는 수가 더 많이 두어지는 거군요. 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붙였네요. 것. 네. 네. 요즘에 나온 수고요. 이 수 김영캐 수 옛날에 많이 네. 저희 뒀죠. 옛날 예, 정석이라고 예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또 이성 해설위원께서 요즘 많이 두어지는 네. 수라고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많이 뒀는데요. 네. 근데 호선 바둑에서는 잘 뒀습니까? 안 둔 기억이 있어서 왠지 젖바둑 정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왜냐면 이렇게 두고 3-3을 들어가게 되면 3-3을 들어가는 자세 자체가 좋아서요. 이곳으로 막으면 넘어가서요. 네. 실리가 좀 크고요. 끊으면 넘어가고요. 이렇게까지가 예전에 나왔던 형태의 정형입니다. 네. 근데 흑의 실리가 좀 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치면 늘지 않습니다. 늘어서 3-3 들어갈 때 물론 맞고 넘어갈 때 여기를 젖히는 변화가 아주 가끔 나옵니다. 중국의 미팅 선수하고 렌샤오 선수 바둑에서 한 2판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전투를 서로 하는 거죠. 네. 어렵습니다. 난해한 변화인데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데요. 네. 할 수도 있고요. 위로 늘어서 두는 네. 것이 요즘에 이것을 붙였을 때 연구되는 수입니다.
이 위로 느는 의도는 흑의 3-3이 그 원래 두어지는 수보다 더 불편하다는 건가요? 어떤 의도일까요? 이렇게 되면요. 네. 백이 여기를 끊고요. 단순히 넘어가게 되면 네. 한 점을 제압해서 이 자세가 상당히 좀 두텁습니다. 위로 또 늘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에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보다는 중앙 나오기가 좀 불편하죠. 네, 자세가 좋고요. 그래서 3-3을 들어갔을 때 끊으면 여기를 늘고요. 백은 다시 이곳을 막습니다. 흑은 넘어가야겠죠.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여기를 받아야 되는 거면 미리 하나 끊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늘어서 백의 자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백의 의도는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고요. 뭐 물론 다르게도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때요. 늘고 3-3을 들어가면 여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치받고요. 둘 때 여기를 하나 끊고요. 근데 이렇게 두면 여기도 급하고요. 다음에 흑이 젖혀서 여기를 끊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급해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잘 막진 않아요. 네. 보통 이렇게 두고 늘 네. 때 이렇게 끊는 진행이 많이 나옵니다. 똑같이 끊었을 때 중앙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둘 때 맞고 흑은 넘어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곳을 치받으면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막아주면 더 잘 된 겁니다. 백의 모양이 아주 사납죠. 백은 반발을 하고요. 나갔을 때 여기를 건너붙이게 되면 뚫어도 이곳을 늘어서 두면 두 점이 물론 해석의 느낌이지만 여기 실리 자체가 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이 결과는 백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흑도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두고 뒀을 때 백은 여기를 두고 여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이렇게 두고 이곳을 호구로 해서 이곳 바로 젖혀서 끊기는 것을 방비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교환은 아낄 수도 있겠네요. 네. 두지 않을 거면요. 상황에 네. 따라서 네, 이렇게 두는 것은 가능해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 자리가 큰 자리잖아요, 역으로. 그래서 네. 단수하게 되면 여기를 하나 패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팩감으로 사용하고 다시 따내는 거죠. 네. 초반에 역시 팩감도 없고요. 이 자리는 큰 거니까요. 또 선수성이고요. 그래서 하나 굴복을 시켜두고 지금 축이 되죠. 축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변화할 수만 있다면 백이 이 선택을 할 겁니다. 잘 됐어요. 네, 일단 흑의 웅수는 젖히는 수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젖히는 수가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제로 대 제로의 대국이겠죠. 그 59개에서 나온 실전보가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단순히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진행도 네. 보여줬죠. 사석 작전이군요. 근데 물론 배석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근데 이런 식의 변화도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변화를 알아두고 그 상황 배석에 맞춰서 두는 것이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네. 참 응용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붙였을 때 보통 바깥쪽으로 네. 많이 젖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젖히는 수는 네. 일단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기사들도 이런 수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만약 제가 네. 뒀으면 사모님한테 꽤 혼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네.
그런 고정관념이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진행되고 다음 수순까지 다 진행한 다음에 버리더라도 이렇게 귀를 차지하고 처리한다라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정관념을 네. 깨는 것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것을 깰 수 있다라면 바둑이 한 단계, 뭐 두 단계, 세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겠죠. 역시 안쪽으로 젖히는 것도 생각을 하나 봅니다. 네. 여기와 여기 그리고 다른 곳은 글쎄요.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요. 네. 단순히 막으면 역시 이때 치받는 것도 반발을 하고요. 나올 때 건너붙여서 축이 안 된다면 이 전투 자체는 흙이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3-3을 들어가고 그냥 넘어야 되는데요. 이 젖히는 교환이 하나 안 되어 있으니까 백의 자세가 좀 더 좋죠. 단수하고서 네. 호구를 하게 되면 네, 여기 젖혀져 있으면 백의 모양이 약간은 무너졌는데요. 네. 지금은 이상적으로 정돈이 됐습니다. 그냥 3-3으로 침입을 하는 것은 약간 싱거울 수도 있겠네요. 네, 보통은 3-3을 네. 들어간다면 하나 젖혀두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워낙 이런 행마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최정 구단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장전 최정 구단과 CM인 6단의 대결 수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3장 대결 김채영 4단과 우에노 아사미 2단의 대국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천태삼배 세계 여자바둑 단체 대항전 3장 대결입니다. 김채영 4단과 우에노 아사미 2단의 대결. 96년생, 2001년생의 기사입니다. 자, 우에노 아사미 2단 지금 무섭게 등장한 신예 기사입니다. 네, 2016년도에 입단을 했으니까요.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네. 입단한 지 2년이 안 됐고요. 근데 타이틀을 따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기풍도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하고요. 자, 이 선수의 바둑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대결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김채영 4단, 최근 기세가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보통 첫 대결을 펼치게 되면 약간 긴장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두 선수가 이제 공식 대국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2016년도에요. 그 국제 신예대항전이라고 해서요. 아마 이게 이 대회가 비공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대회에서 김채영 4단이 승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뒀던 대국이고요. 이 대회가 그 4대 도시 대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참가하는 대회고요. 원래 그 대회가 처음에 97년에 한중 신예대항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신예 기사들이 참가를 해서 계속 대회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일본이 가세를 했고요. 네. 2004년도에는 대만이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도시 바둑 대회로 열리고 있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97년에 한중 신예대항전을 나간 기억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뭐 또래 친구들인 조한승 구단도 있었고요. 뭐 이정우
팔단도 있었고요. 근데 항주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이 생각보다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천태산 열린 데가 항주랑 가깝죠? 네.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회가 네. 대국들이 비공식, 공식으로 나누어져서 네네. 그렇지 기사들에게는 모든 판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하죠, 다. 공식 대국에서는 만난 적이 없지만 또 신의 대항전에서 또 대국을 펼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97년이 좀 그립긴 하네요. 네. 도대체 몇 살 때죠?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네. 저도요. 세월이 좀 빠릅니다. 21년이 흘렀네요. 아, 그 우에노 아사미 2단은요. 후지사와 가즈나리 8단 문화입니다. 후지사와 가즈나리 8단이 후지사와 후지사 리나, 리나. 네, 선수의 네. 또 부친이시죠? 부친이고요. 그 괴물이라고 불리웠던 후지사와 슈코, 명예 기성이죠. 기성이 이제 아들입니다. 네. 후지사 리나 선수의 그 부친의 문화고요. 그 후지사와 가즈나리 문화에는 그 모토키 가츠야라는 2017년도에 그 이야마 유타에게 본인방전 도전했던 혜성같이 나타난 스타가 또 이 후지사와 가즈나리 문화입니다. 동문이 되겠죠. 네. 우에노 아사미 선수하고 모토키 가츠야가 동문입니다. 모토키 가츠야도 갑자기 나타났고요. 네. 우에노 아사미 이단도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스타들을 많이 발굴해낸 네, 후지사와 가즈나리 8단입니다. 네, 초반 이곳으로 걸쳐가서 협공 후에 알기 쉽게 정석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두 칸을 갔을 때는 3-3을 많이 둡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이제 보자면 화점에 있을 때 3-3을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네. 소목에 있을 때는 굳히는 바둑도 3-3 못지않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를 먼저 걸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치는 수는 원래는 분명히 많이 나와야 되는 수인데 네.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이 걸치는 수가요, 오히려. 이렇게 평범한 수가 네. 잘 안 나오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3-3을 네. 들어가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이렇게 아래로 두는 것이 더 많이 나와요. 오, 이렇게 두는 것보다요. 정석이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정석,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다 버려야 됩니다. 네. 제일 이제 가장으로 기본시 되었던 화점 정석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두는 것이요. 네. 물론 알고 있는 수였잖아요. 근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밀 때 이어져 있으면 흙이 젖힐 때 2단 젖힐 수도 있고요. 네. 늘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젖힐 때 여기를 한번 끊어보면 응수하기가 아주 고약해요. 약점이 양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를 받으면 이곳을 끊고 잡아서요. 석점이 크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힘 자체가 다릅니다. 약점이 더 남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장점이 하나 있죠. 밀었을 때는 힘이 분명히 약한데요.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신경 쓰이죠. 다음에 맞거나 뭐 위로 늘거나 항상 여기는 좀 당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로 왔을 때요. 네. 근데 지금 다가오게 되면 이곳이 넘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 막는 수가 일단 보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 놓고 뭐 공격을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나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여기는 다음에 치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여차하면 위로 늘고요. 나갈 때 막고 끊으면 그냥 위로 눌러 막아서 2점을 잡히더라도 외벽을 단단하게 쌓으면 그만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힘보다는 실전적인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그 다음에는 별것이 없어요.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네. 백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를 밀어져 있을 때 흙이 밀게 되면 여기가 이어져 있을 때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두는 것이 훨씬 네. 더 안정적이죠. 중앙보다는 변 쪽으로 좀 더 이 치중된 그런 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3-3을 들어가서 정석이 나올 때는요. 네.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럼 정석을 다시 배워야 되나요? 그냥 원래 알고 있었던 거에서 요즘엔 이렇게 더 많이 둔다라는 새로운 그 지식을 네. 예, 그렇군요. 저도 하나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배웠습니다. 이곳은 하나 걸쳐두고요. 네. 단단하게 아주 응수를 했습니다. 두 칸은 조금 더 발이 빠르고요. 변 쪽으로 한 발이 더 가기 때문에 변으로 봐서는 더 좋은데요. 귀로 붙였을 때 여기가 좀 얇죠. 대신에 한 칸으로 오게 되면 단단합니다. 그래서 붙일 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이 일단은 가능하고요. 물론 간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전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변신을 네. 해서요? 이 백의 한 칸 띈 의미는 흙이 붙였을 때 반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한 칸을 띄었고 김채영 사단이 바로 3-3을 들어갔습니다. 뭐 당연한 수죠. 네. 들어갔고요. 3-3을 들어가는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걸쳐가는 것이 네. 이 형태에서는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백이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했죠. 네. 여기까지 왔습니까? 행마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보통 기본 행마가 한 칸인데 지금 눈목자로 행마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백돌의 어깨를 그냥 짚은 것인지. 상당히 이 수는 도전적인 수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끊었을 때 전투 자체가 한눈에 봐도 백이 편합니다. 김채영 사단이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여기를 막고 두지 않으면 연결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걸 붙이고요. 백돌을 무겁게 만들어 놓겠다는 뜻인 건가요? 준비되어 있는 수네요. 네. 여기를 받아주면 때는 두고 끊을 때 늘어서 물론 이 자세는 좋지만 이 정도로 가나요? 여기가 그래도 머리가 나와 있어서 네. 조금 멀리 백 진영을 삭감할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형태고요. 우에노 아사미 2단이 정말 전투적입니다. 네. 그런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우에노 아사미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전투라면 환영을 하니까요. 김채영 사단의 발상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네요. 네, 최근에 확실히 그런 면이 좀 보이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채영 사단은 인공지능 영향을 많이 받은 기사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네. 인공지능 기보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김채영 사단이 그 기풍 자체가 화려한 감각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기사는 아닙니다. 네. 원래 기풍이요. 조금 느리지만 두텁게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는 스타일이고요. 감각 자체도 그렇게 좋은 감각은 아니었어요. 네. 감각적으로 네. 그 운영을 하는 기사가 아니라서요. 근데
최근에는 감각도 많이 좋아졌고요. 바둑을 대하는 눈이 달라진 거죠. 네. 예전 같으면 김채영 사단의 이런 수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는 바뀔 이유는 없겠죠. 공수의 요초가 되는 자리라서 백도 반드시 이곳을 늘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가장 무난하고요. 전혀 끊길 염려가 없죠. 한 발 더 간다. 여기까지 더 가면 조금 얇긴 해요. 네. 아예 안 둡니까? 아. 김채영 사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네요. 우선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 놓고 다시 이 위쪽으로 하겠는데요. 안전하다는 거죠? 네, 일단 뭐 저는 선악을 네. 떠나서 네. 보기가 참 좋습니다. 네. 여기 두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전투는 백이 한 칸도 나와 있고요. 네. 여기도 있기 때문에 전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하나 더 이 정도는 둬야 그래도 안정이 되는 모습인데요. 네. 백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물론 안에서 살 수 있는 여지는 생기겠지만 자체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안영을 빼앗는 수는 뭐 이런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한 칸 뛸 때 다시 추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를 두지 않고 여기를 갈 수 있는 담대함, 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네. 일단 뭐 칭찬해주고 싶고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에 대한 선악을 떠나서 이런 기세를 보여준다는 것, 이 승부사의 뭐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네. 가장 승부사의 제1 덕목은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에게 그 내뿜는 기 자체가 자신감이 철철 넘쳐서 느껴지게 되면요. 상대방이 주눅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좌상귀에서 나오고 있는 저 모양 굉장히 익숙한데요. 어제 보내드렸던 대국에서도 네. 나왔습니다. 어제죠. 그 루이 구단과 오이진 선수의 대결에서 네. 저도 하나 배웠어요. 방금 이 김채영 선수가 끊어간 저수, 네네. 저수의 의미는 백이 막아갔을 때 그 네네. 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죠. 네.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끊거나 이렇게 젖히는 것을 일단은 하나 방비하기 위해서 두는 의미가 있고요. 네. 지금 이곳으로 받았네요. 젖혀놓지도 않고요. 보통은 젖혀두고서 어제처럼 이 효구를 한번 물어본 다음에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요즘에 좀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지 않아도 이 한 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응원이 되고 있고요. 당장 통렬한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 칸은요. 근데 지금 이곳으로 향했거든요. 네. 두 칸이요. 교환도 안 했습니다. 교환을 안 하게 되면 이 형태는 항상 석점머리의 자세에서 늘어져 있으면 여기를 끊는 것이 약점으로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한 점이 네. 끊겨서 잡히는데요. 끊기면요. 늘어서요.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고요. 여기까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잡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런데 젖힐 수도 있고요. 끊으면 오히려 2점 잡히는 뒷맛이 생기고요. 나중에 결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뒷맛은 있지만 당장 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젖히고 백이 막을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끊는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배석에 따라서 수익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끊었을 때 반드시 느는 것이 되어야 이 끊는 수가 가능합니다. 위로 단수를 기분 좋게 하면요. 그 다음이 없어요. 네. 여기서 이제 어디 한 군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막으면 젖혀서 의미가 없죠. 네. 오히려 집으로 손해를 본 것이고요.
이곳으로 젖히면 젖히는 순간에 백이 선수로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흑 5점이 바로 위험에 빠지죠. 기분은 냈는데 네. 그 다음이 없군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흑이 하고서 망하는 겁니다. 네. 두 칸 왔을 때 흑의 다음 수는 여기를 둔다면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둬서 약간 이 흑 석점이요. 무거워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두지 않거나요. 어제 루이구단 대구에서는 그냥 가볍게 봤죠. 네. 가볍게 손을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씌워가는 수를 보거나요. 또 아니라면 이곳을 정리하는 거죠. 한 칸 안 둡니까? 제가 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움직여 나갔습니다.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려 나가는데요. 글쎄요.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이 돌을 움직여서 아예 위쪽을 막아버리겠다는 생각일 걸까요? 근데 막기까지에는 거리가 너무 먼가요? 네, 그리고 네. 막히는 자세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가요? 일단은 누르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네. 설마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를 둬가지고 아예 노리는 작전인가요? 좀 감각적으로는 글쎄요,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만약 늘어야 된다라면 또 미나요? 네. 아, 여기 그래서 여기가 항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교환은 해주면 안 됩니다. 젖혀서 이거는 끊을 수가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네. 교환을 안 해주고 늘 때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고 이렇게 되면 아주 잘 됐죠. 네. 교환을 안 하고 밀어야 되고요. 젖힐 때 그때 끊어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단수 치면 이곳이 끊는 것이 선수니까요. 그때 나오면 되고요. 네. 문제 없죠. 네, 중앙을 막을 수만 있으면 흑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으로 단수 치면 늘어서요. 여기가 생각보다 백이 좀 얇죠. 항상 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끊는 수가요. 그래서 네. 끊고 위로 단수 치고 끊으면 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를 진짜 붙여서 뭔가 중앙을 눌러가겠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두지 않으면 한 칸 띄어서 정말 무거워지는 돌입니다. 네. 오히려 공만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행마를 하게 되면 돌이 완전히 역행을 하는 모습이라 이 한 칸이 그 우변에 이 모양도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계속 둬야 되는데요. 아, 이렇게요. 그리고 아래쪽이랑 연결을 하는군요. 네, 김채영 사단이 확실히 그 본인만의 감각적인 부분이 체계가 잡힌 것 같아요. 일단 이수 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본인만의 감각이 확고합니다. 저는 과연 이 교환을 하고서 여기를 두는 것이 좋은 건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 위징 6단과 최정 9단의 대국에서 초반에 그 최정 9단이 상변 쪽을 붙여갔을 때 제가 위징 6단의 행마가 너무 무겁다라고 초반 운영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둑이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무거운 행마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약간 다르게 좀 운영을 하니까 네. 또 바둑이란 것이 또 어렵고 균형이 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감각이 맞다라고 확신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것도 진행을 봐야겠지만 가능한 착상입니다. 백은 한 칸 뛰는 게 여전히 좋은 자리인데요. 김채영 사단은 여기가 왔기 때문에 이곳이나 두 칸을 두게 되면 그래도 아주 모양 좋게
그래도 확실하진 않지만 연결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림이 좀 되죠. 이 정도면. 네. 네. 여기서 백의 일감은 방금 보여주신 변화도대로 이 상중앙 쪽으로 한 칸 뛰는 수인가요? 네, 여기 좋은 자리예요. 예, 좋은 자리고요. 다른 곳은 좀 어렵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왜냐면 두 칸을 띄었기 때문에 여기가 둘만한 곳이 만만치 않아요. 뭔가 흙이 두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두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여기를 둘 수는 없죠. 없나요? 너무 이런 데 열군요. 두고서 뭐 나중에 그냥 가만히 늘기만 해도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건너붙이는 것이 남았고요. 넘어가면 치받고 젖혔을 때 차단이 되면서 엷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둬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일자는 좀 이상하고요. 한 칸은 칸요? 흙에 두터운 돌로 너무 가깝게 간 느낌이 있고요. 차후에 이런 데 들여다보고서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뒷맛으로 남아있고요. 네. 중앙으로 진출하는 행마 자체가 한눈에 딱 보이는 수는 100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의 이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를 지키는 수가 이런 곳을 먼저 해두고 이렇게 먼저 공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예 백이 둔 자리, 흙이 둔 자리를 이 자리를 가서 압박을 하면서 좀 초반을 주도권을 잡는 운영을 했으면 위에노 아사미 2단이 조금 더 편하게 갔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발이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지금 김채영 사단이 살짝 돌아오긴 했지만 이 교환을 하고서 원래 두고 싶었던 자리 방향인 이 자리를 오게 돼서는 네, 흙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주 발빠르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흙이 두텁게 모양을 정비하면서 이 백의 다음 행마가 불편해졌는데요. 어렵네요. 네. 중앙을 나가고 싶은데요. 나가는 수 자체가 오히려 엷음을 초래하거든요. 고민이 좀 되겠습니다. 두지 않는다면요. 또 흙이 눌러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요. 넘어갈 때 늘기만 해도 네. 또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로 중앙이 막혔죠. 아픈 자리입니다. 그 의미에서 보면 이 두 칸은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계속 저 자리가 빛나네요. 자, 대제점 자리를 김치영 사단이 차지를 했습니다. 제7회 천태삼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 대항전 2회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